자, 그 다음에 고숙련자, 중수련자, 미숙련자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룹 1에 의한 평균, 그룹 2에 의한 평균. 이거 무조건 얘가 1등이죠. 고숙련자니까. 얘네가 훈련 무조건 뭐 안 받든 못 받든가 받았든가 얘네들은 무조건 제일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얘의 목표는 사실은 얘가 1등이야를 알아보고 싶은 건 아니고 근데 점수는 줘요. 이 그룹에 의해서 나눈 점수의 평균 차이. 그럼 이건 이쪽은 아노바죠. 이쪽도 아노바죠. 이거는 일반적인 아노바에서 주는 결과가 똑같은 걸 준 다음에 얘네들의 역학관계가 있냐? 이걸 떠줘요. 그것을 그룹 1과 그룹 2의 상호작용 효과라고 해요. 자, 그룹 1의 평균 차이, 그룹 2의 평균 차이, 그룹 1과 그룹 2의 상호작용 효과라고 하는 세 개의 정보를 주는 게 2A 아노바입니다. 이것은 1A 아노바의 평균의 효과하고 똑같고 이걸 주효과라고 해요. 자, 근데 관심은 사실은 뭐 얘는 별로 관심 없고 얘는 뭐가 제일 좋지라고 관심이 있는데 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경우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없는 경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훈련 종류로 1번 훈련, 2번 종류, 3번 종류고요. 이쪽은 어떤 거냐면 숙련도에 따른 그룹의 이 집단의 평균들 있잖아요. 이 평균들 가지고 고숙련자의 점수는 사례 점수가 이 정도 나왔고요. 이게 고숙련자예요. 사례 점수가 이 정도 나왔고요. 역할 연기가 이 정도 점수가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사례가 이 점수가 나왔고요. 역할 연기가 이 점수가 나왔고요. 강의가 이 점수가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어요. 자, 중숙련자는 이 정도 나왔고요. 이 정도 나왔고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미숙련자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 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훈련의 종류, 숙련도에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는 고숙련자 하나, 둘, 세 가지. 고숙련자는 점수가 이게 고숙련자 점수. 무조건 이거는 고숙련자가 점수 이건 순서는 무조건 이 순서일 테고 중숙련자는 이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숙련자는 이거 무슨 차이로 보이세요? 아니다. 상황은 맞지 않지만 제가 선생님이 저 구별하시라고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 드릴게요. 강의가 제일 효과가 원래 없잖아요. 재미 되게 없잖아요. 사례나 역할 연기가 훨씬 더 재밌지. 그러게 이게 아마 맞을걸요? 대충은? 근데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는 뜻은 고든 중이든 미든 다 이게 1등, 이게 2등, 이게 3등 방향이 다 동일입니다. 방향이 동일해요. 그럼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나눠서 볼 필요 없어. 그냥 훈련은 무조건 얘를 이걸로 시키면 돼. 끝. 그런데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나온 케이스는 어떻게 다르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숙련자한테는 사례가 1등이에요. 중숙련자한테는 역할 연기가 1등이고요. 미숙련자한테는 강의가 1등인 거라.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는 순간 완전히 아이디어가 다르죠. 이거를
무조건 아무 그룹에나 전부 다 이게 제일 좋은 역할 연기가 제일 좋으니 다 역할 연기로 모조리 때려놓고 다 같이 할 것이 아니고 숙련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을 써도 되겠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룹에 그 두 가지 종류의 그룹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 그룹이 섞인 이 소그룹들의 역학관계가 같으냐 다르냐를 알아보고 싶은 게 바로 상호작용 효과예요. 두 그룹의 동시에 섞인 역학관계. 만약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나오면 어때요? 의미가, 아이디어가 주는 게 다르겠죠. 네,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투에이 아누바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논문들이 투에이 아누바 쓰는 것도 다 좋은데 폼으로 써요. 원칙은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보세요. 모든 통계 분석 방법은 이 통계 분석 방법이 내가 설계한 것의 백업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이 통계 분석을 폼용으로 쓴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있어 보이잖아요. 투에이 아누바를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면 원웨이 아누바보다는 뭔가 복잡한 분석을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투에이 아누바로 아이디어를 낼 것이 없는데 그냥 투에이 아누바를 변수가 두 종류면 그냥 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야 이거 폼으로 했네. 의미는 없네. 의미 없는 걸 그냥 분석만 좀 복잡한 걸 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했나요? 자, 그러니까 결과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표를 보시면 자, 브랜드 2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수정 모형 거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성별, 관여도, 성별 곱하기 관여도 3개에 대한 F값과 유의 확률을 줬어요. 네, F값은 이것에 대한 이 평균의 차이가 있어 없어를 알아볼 때 F 검정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의성이니까 자,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이죠.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나왔고요. 관여도에 따라서도 유의적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성별과 관여를 곱하기를 한 변수에 해당되는 그 F값은 유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 왼쪽에 25페이지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두 그룹이니까 만약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야 돼? 하나는 얘면 하나는 이쪽 이런 식으로 엇갈려야 되는데 얘는 그래프가 어때요? 각도 차이는 있지만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그래프고요. 얘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이 논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거기 값이 그렇게 나온 거죠. 없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성별과 관여도가 성별에 따라 특별한 관여도가 없고요. 어때요? 남자든 여자든 저관여도에 해당하는 쪽이 브랜드 개성이 더 높네요. 그쵸? 저관여 쪽이. 그렇잖아요. 밑에가 고관여, 저관여인데 저관여 쪽에 브랜드 개성 점수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재밌었으면 이제 이게 만약에 엇갈리게 나왔다면 이런 얘기죠. 여자 쪽은 고관여 쪽에 브랜드 개성이 좀 높고 남자 쪽은 저관여 쪽에 브랜드 개성이 높으니 여자들을 공략 그 브랜드 개성 어때요? 고관여 제품을 할 때는 누구를 쪽에서의 어떤 개성을 살리도록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성과 남성에 따라 다른 전략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었을 뻔했지만 상호작용 효과가 없으니 남녀에 따라서 뭐 다르게 할 필요는 없네. 이런 거죠. 이런 게 왜 전략에서 되게 중요하냐면 아니 성별을 나눠서 전략을 다르게 쓰려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틈으로 하는 것보다. 나눠서 했을 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눠서 해야 되는데 나눠서 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이 뭐 똑같아 그러면 굳이 안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면 돈을 그만큼 더 들이진 않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